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여운영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한태 의원님과 같은 상임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이영우 의원님 저기 마스크 쓰고 계신데 이영우 의원님과도 우리 자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대천을 정말 사랑합니다. 바다를 제가 참 정말 좋아해서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오면 우리 두 의원님들께 부탁을 해요. 의원님 어디가 맛집입니까? 그러면 소개를 해주세요. 그럼 가면 정말 푸짐하고 그리고 정말 맛있는 음식들 많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항상 오면 너무 고맙게 그래서 대천 특히 보령 오면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되게 초대를 해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제가 강의를 뭐 몇 군데 이렇게 다니긴 하지만 제가 강의했던 분들 중에 최고 고령자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대학교 가서 20대 초반 애들하고 강의를 했는데 이제 저보다 저 아들뻘 되니까 저도 이래봬 나이가 많거든요. 제 아들이 이제 엊그제 군대 갔는데 그러니까 막 말을 막 하는데 이 어르신들 앞이라 말을 막 하기도 어려워서 좀 조심스럽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거는 아마 우리 김한태 의원님께서 저랑 이제 관광에 관련된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또 우리 같이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왜냐하면 가서 봐야 우리가 정책을 입안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의원님과 함께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불러서 좀 얘기를 해주라고 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진 잘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전혀 못 나가요. 제가 최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행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영우 의원님, 김한태 의원님 모시고 작년에 30명 가까운 분들을 모시고 정말 4박 5일 동안 고생하면서 가이드한 적이 있어요. 정말 재미있게 잘 다녀오기도 했는데 아무튼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가지만 함께 여행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많은 곳이 나오는데 가보신 분들 계시고 또 못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런 데가 있구나, 저기 내가 가봤던 데구나 하고 같이 의견 나눠주시고 또 못 가봤으면 나중에 한번 꼭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보령을 어떻게 하면 저런 것처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목은 소도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랜드마크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소도시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충청남도는 대부분 소도시죠. 천안 빼놓고는. 제가 살고 있는 아산도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 인구 30만 이제 조금 넘어요. 그러면 아직도 소도시다. 최소한 50만 이상은 돼야 중도시로 갈 수 있는데 아직은 소도시이기 때문에 이 소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랜드마크와 도시의 이미지, 그 랜드마크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랜드마크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가봤던 또는 가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함께 여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랜드마크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랜드마크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랜드마크. 그런데 이 랜드마크는 이 랜드라는 말과 마크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근데 랜드는 아시겠지만 땅, 지역 이런 걸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크는 우리가 뭐 마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표시하고 또는 지표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땅에 어떤 표시를 해놓는 것, 그 땅에 어떤 지표물이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랜드마크예요. 그래서 랜드마크는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형이나 시설물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요즘에 말하는 랜드마크는 눈에 띄는 것 또는 거기 가면 아 그게 있어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보령은 랜드마크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뭐 있을까요? 다른 데 없는 보령만의 랜드마크. 네? 해수욕장. 예. 대천 해수욕장 좋죠. 근데 제가 좀 아쉽지만 랜드마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해수욕장은 부산 해운대도 있고 뭐 물창보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파도리도 있고 많아요. 그렇죠? 동해안 가면 뭐 여러 가지 좋은 해변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좋긴 한데 정말 우리 보령만의 특징 있는 랜드마크다 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쉬움을 어떻게 하면 정말 멋진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는가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런던 가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런던에 가면 이 런던 아이라고 하는 이 관람차가 있습니다. 이 랜드마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랜드마크 이 런던 아이는 2000년 밀레니엄을 기념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영국 항공사에서 상설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임시로 만들었어요. 2000년 밀레니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2000년에 만들었습니다. 한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5년만 운행하는 걸로 하자. 밀레니엄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철거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그때는 런던 아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밀레니엄 휠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 밀레니엄을 기념하기 위한 휠이다, 바퀴다 해서 밀레니엄 휠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돈도 얼마 안 들었어요. 저렴한 제작 비용이고 그리고 운영 비용도 얼마 들질 않아요. 근데 수익이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러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5년에 철거하기로 했던 것을 안 된다. 이게 런던에 가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버킹엄宮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런던 타워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도 런던 아이가 더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다 해서 남겨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영구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 결심을 한 거죠. 런던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얼마나 보수적인 사람들이 런던에 그 고풍스러운 건물에 이런 현대식 기계가 들어온다는 것을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운행을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요 하나로 인해서 1000여 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30여 개의 새로운 산업들이 탄생을 했죠. 표 받고 뭐 요 앞에서 음식 팔고 뭐 이거 고치는 사람 또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해요. 그 관람차 안에서 뭐 요가도 하고 그런 거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됐고 1년에 최소 400만 명 이상이 이 관람차를 탑니다. 근데 그 비용이 한 번 타는데 1인당 몇만 원이 넘어요. 한 3, 4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어림잡아 봐도 2천억 원 이상의 수익이 생깁니다. 이 관람차 하나로. 그래서 연간 수익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거 하나로.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런던 시민들이 이걸 꾸준히 놔두자. 그래서 그 다음에 런던 아이라고, 런던의 눈이라고 하는 왜 올라가면 런던 시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관람차가 132m입니다. 높이가. 근데 여기는 높은 건물이 없지요. 런던에 가면. 그래서 올라가면 이 32개의 관람차가 있는데 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런던을 한눈에 다 내달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런던의 눈이다. 이름도 바꾸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랜드마크예요. 이런 것들이. 알겠죠? 네. 그래서 랜드마크의 중요성은 이제는 경제적인 그런 요인들이 많이 가미가 돼야 되지 그냥 우리가 보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랜드마크 하면 우리 서울에 가면 이런 남산타워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랜드마크의 어떤 상징성 이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상징성,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떤 역사적인 의미나 어떤 상징성보다는 우리가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죠.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SNS 올리고 또 그거 멋있네 하고 또 따라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랜드마크로서 작용을 하는 건데, 이 역사적인 의미 또는 상징성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랜드마크를, 진정한 랜드마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돈만 들이면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러나 이런 상징성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랜드마크를 만들 때 돈 많이 들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도 실패한 랜드마크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상징성에 대한 것도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저와 함께 여행을 좀 떠나볼까 합니다. 세계 각곳을 갈 거예요. 가셔서 나 갔던 곳인데 하시는 분들 한번 새겨 보시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파리에 가면 에펠탑 유명하지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루브르 박물관도 있고 막 하지만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에펠탑이에요. 근데 에펠탑은 1989년도에 에펠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를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에펠탑이 된 건데,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여기에 중간에 여기 네 군데 다리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돈 내고 또 갈아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비싸요. 25유로, 우리 돈으로 34,000원입니다. 한번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는 에펠탑을 4번 가봤어요. 근데 한 번도 케이블카를 안 타고 다 걸어 올라갔어요. 돈 아까워서. 그리고 기다리려면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귀찮아서 저는 걸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걸어가면 좀 싸기도 하고 반값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주년 기념으로 했는데 파리 사람들이 이걸 되게 싫어했어요. 흉물이다. 철골로 무슨 파리에. 그래서 반대한 사람도 많았고요. 특히 유명한 소설가 모파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파리 시내에서는 어디든지 보입니다, 이 타워가. 그런데 그 사람은 밥 먹을 때 이 타워가 보이는 걸 제일 싫어해서 밖에서 외식할 때에는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사를 했어요. 어딜까요? 정답입니다. 어디 가나 이 에펠탑이 다 보여요. 어느 식당에 가든지 하도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파상 그분은 저 보기 싫은 저거 철근 덩어리 보기 싫다 해서 항상 밥을 먹으면 여기서 먹어요. 요 안에서만. 그래 이 타워가 안 보이니까. 그분은 평생 그래서 외식을 할 때는 이 타워 안에서만 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싫어했던 이 에펠탑이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리 하면 에펠탑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파리 가는 사람 아마 반도 안 될 거예요, 지금. 그만큼 중요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철거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여기 방송 타워가 없었는데 이걸 세우면서 이게 어떤 기계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철거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영구 보존하자 해서 놔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리를 또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된 거죠. 자유의 여신상, 이거는 자유의 여신상은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에서 선물해 준 거예요.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선물해서 준 겁니다. 만들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프랑스가 이제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1889년도에 이 설립을 했는데, 원래는 86년도에 만들어서 이거를 파리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려니까 어떻게 해요? 조각을 내야 되잖아요. 350개의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배에 싣고 와서 뉴욕 항에다가, 이 항이 뉴욕이죠. 여기다 정박해 놓고 그거를 다시 조립해서 맞춰서 이제 드디어 89년도에 설립을 한 거죠. 이때 기념식도 하고 했는데, 원래 미국의 독립은 1779년도예요. 그러면 100주년 기념이니까 1879년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모금 활동도 하고 뭘 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100주년이 아니라 110주년 기념으로 설립하게 된 거죠. 그러나 지금은 100주년 기념으로 그냥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돼, 항에서.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 인구가 1년에 2천만 명. 뱃삭하고 먹고 마시는 거 얼마인가 한번 계산이 나오죠, 대충. 어마어마한 돈을 씁니다. 요거 하나 사진 찍으러 가려고, 옆에 가서 보려고. 이게 랜드마크의 힘입니다. 자, 이거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두바이라는 나라 아시죠? 아랍에미레이트에 가면 두바이라는 나라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랍 두바이에 있는 이거를, 근데 누가 했냐면 자랑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건설을 했어요. 삼성물산에서 3일에 한 층씩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62층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2층이고 높이가 823m예요. 이 타워까지. 근데 162층을 3일에 한 층씩 올린 기록이에요, 기록.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만든 건물이에요.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높은 건물인데, 이거를 보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라 했냐면 자존심 상한다. 우리가 두바이보다 더 부자인데 우리 1000m짜리 짓자. 그래서 얘보다 더 높은, 여기 꼭대기에서 한 180m 더 올라가는 건물을 설계 중입니다, 지금. 그게 지어지면 이제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런데 언제 지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여기도 1조 5천억이 들은 건물이에요. 이게 1조 5천억. 그런데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쓰는 돈이 100만 원. 이 건물을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여기 1년에 250만 명이 와요. 1조 5천억씩 들여서 저 건물을 뭐에 쓰나, 여기에 새 들어 살고 하는 사람 새 임대료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임대료 말고도 와서 관광객들이 쓰고 가는 돈이 하루 평균 100만 원. 그러면 250만 명이 1년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1조 5천억은 돈도 아니에요. 이거 만든 돈은. 그 1년이면 이거 다 뽑아내요. 다음 이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오페라 하우스도 뭐 다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거 가보면 멋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시드니 하면 오페라 하우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오페라 하우스를 보러 오기 위해서 1년에 2,700만 명이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 먼 호주까지. 우리나라에서 호주 가는데 몇 시간 걸리죠? 10시간, 11시간 걸려요. 유럽에서 와도 더 걸립니다. 그런데도 여기를 가요. 1년에 2,700만 명이 가서 평균 300만 원씩을 쓰고 옵니다. 최소. 그것도 최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이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한 개로. 다음 나이아가라 폭포.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나이아 가라. 나 젊어지고 싶다. 나이아가라예요. 여기 가면 젊어집니다. 한번 꼭 다녀오세요, 어머니. 여기는 캐나다에서도 갈 수도 있고 미국 쪽에서도 갈 수 있어요. 양쪽에서 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캐나다 쪽에서 찍은 쪽입니다. 이거는 이쪽에.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러 보려고 1년에 1,200만 명이 찾아와요. 이 먼 곳까지. 미국 사람들도 못 가본 사람이 많대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런데 외국에서 1,200만 명 이렇게 찾아와요. 그리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가까이 가려고 여기 배를 타고 들어가요. 폭포까지. 뱃삭이 또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0만 명이 그 비싼 뱃삭 내고 간다. 돈이 얼마인가? 이 하나에. 근데 요게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게 1초에 7,000톤씩 물이 쏟아져 내려요. 이 폭에. 이게 670m의 폭인데 1초에 7,000톤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쏟아지는 물에 의해서 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깎이죠. 그래서 요 주변에 있는 요 바위가 깎입니다. 그래서 1년에
1m에서 2m씩 후퇴하고 있어요. 폭포가. 나중에 10년, 100년 지나면 아마 이만큼 들어가 가지고 폭포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더 넓어지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깎이기 전에 한번 꼭 다녀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대한 랜드마크를 봤어요. 저거 돈도 많이 들고 또 오랜 역사를 가진 그 지역물이고,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 없는데 그럼 우리는 랜드마크를 어떻게 만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천 해수욕장 좋죠? 그러나 부산가도 있고 동해안가도 있고 뭐 서해안 다른 지역가도 대천 해수욕장 같은 해수욕이 있고, 랜드마크라고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부족해요. 그렇다고 돈을 막 수천억씩 1조 5천억씩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작은 도시에도 랜드마크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돈 들이지 않은 랜드마크도 많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서 우리 대천을 사랑하시고 보령을 사랑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저는 아산이니까 아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같이 한번 이제 가볼게요. 잘 모르는 지역도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나중에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 열심히 해드리고, 혹시 기회 되면 제가 가이드해서 함께 모시고 가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바오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여기부터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는 스페인에 있는 나라입니다. 스페인의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인구 30만도 채 안 되는 작은 도시인데, 예전에는 여기가 되게 활성화됐던 도시예요. 뭐였냐면 여기에 광산이 많았어요. 광산도 있고 또 항구가 있어서 무역으로도 되게 성행해서 산업화가 발전했던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폐광이 되면서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실업률이 30%가 넘었습니다. 어른들 10명 중에 3명은 집에서 놀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서 점점 도시가 쇠퇴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고민하다가 산업을 문화로 바꾸자. 그게 키포인트였습니다. 산업을 문화로 바꾸자. 여기 문화원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중요한 게 바로 그래서 문화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고민하다가 이 구겐하임이라는 미술관을 짓자. 생뚱맞게 광산촌에 미술관 어울리지도 않는데, 근데 적중했습니다. 이 미술관이 1,000억 들었습니다. 딱 1,000억. 돈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1,000억씩 들여서 하냐고 막 반대도 많고 막 그랬는데, 우여곡절 끝에 건립을 했어요. 유명한 건축가 프랑크 게리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를 초빙해서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이 구겐하임 미술관을 만들게 됩니다. 멋있지 않아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가서 이게 티타늄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가 철광석이 많이 나는 광산이었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이게 좀 기하학적으로 생기긴 했지만 이것이 바로 물고기를 형상화해서, 물고기 비늘처럼 보이죠? 그렇죠? 티타늄 3만여 장을 붙여서 조각해서 만든 거예요. 붙여서. 그래서 물고기를 형상화한 그림으로 해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네, 너무 멋있죠? 한번 꼭 다녀오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요 유명한 이 거미가 있습니다. 이 거미상은 마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거미상인데, 이거는 도쿄에 가도 있어요. 이 조각가가 도쿄에도 만들어놨어요. 그래도 도쿄에 이 마망 조각상에 가면, 거미상에 가면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이거 사진 찍으려고. 그다음에 개, 사시사철 꽃이 피는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바오가 왜 유명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었는데, 이 구겐하임 미술관을 만들면서 처음에 만들 때는 1,000억을 들였는데 1년에 한 50만 명만 오면 대성공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요 만들었습니다. 1년에 50만 명, 한 달에 4만 명.
그런데 개관한 지 한 달 만에 130만 명이 왔어요. 130만 명이면 3년치죠. 그렇죠? 한 달 만에. 그래가지고 인구 30만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도시에 관광객들로 분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1,000억이 들었는데 한 달 만에 그 1,000억 원을 다 회수를 했어요. 들어갔던 1,000억 원을 한 달 만에 다 회수하고 1년에 1,200만 명이 이 빌바오를 찾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작은 마을을 1년에 1,200만 명, 한 달에 100만 명이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큰 지자체 단체장들 안 간 분들이 거의 없어요. 빌바오 효과가 무엇인가를 공부하러 가자, 벤치마킹하자. 그래서 여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 번 갔었어요. 이걸 공부하러. 이런 작은 동네에도 이러한 랜드마크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거는 또 일본에 가면 아주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나오시마라고 하는 섬인데 아마 지도에도 잘 안 나와요. 너무 작은 섬이라. 근데 이 섬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산이었어요. 구리 재련소가 있었던 광산이었는데 이제 이 재련소가 망하고 이제 구리가 안 나오니까 폐광되면서 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하러 왔던 사람들 다 떠나고 이제 없었어요. 그리고는 폐광만 남고 주민들도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하다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미술관을 졌습니다. 지중미술관이라고 하는데 일본 말로는 지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본의 유명한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건축가에게 맡겼습니다. 왜? 아무래도 유명한 건축가에게 맡겨야 그 사람의 명성이 있어서 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조그만 거더라도 유명한 사람이 만들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도 다다오에게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안도 다다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우리 제주도에 혹시 가보시면 본태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면 본태 미술관 가보시면 꼭 들러보세요. 본태 미술관도 이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거예요. 거의 비슷해. 그리고 또 하나 건축에 이렇게 보면 노출 콘크리트 있어요. 노출 콘크리트. 콘크리트 이게 벽에 색칠도 안 하고 그냥 콘크리트 벽만 있는 것 같은 그런 건물들이 요즘 많아요. 그게 바로 이 안다오 다다오의 시초예요. 그래서 이 건물들이 보면 다 색깔이 없어요. 지나갔네. 여기 잘 안 나오네. 이게 다 벽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다 노출 콘크리트죠. 이렇게. 이분의 건물은 특이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게 이 건물 베네시아 하우스 정말 멋지죠. 여기는 물이고 여긴 다 방들이에요. 이렇게 뚝 둘러가면서 방이고 태양이 비치면 여기 이렇게 우물이 우물처럼 우물인데 빛이 생기고 밤에면 별빛이 내려와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미술관 하나로 저기 나오시마를 찾는 관광객이 50만 명 1년에. 근데 여기에 주민이 3,000명밖에 안 돼요. 3,000명인데 이 50만 명이 와서 여기서 쓰고 가는 돈이 1년에 1,200억. 1,200억입니다. 그러면 인구 3,000명이 1,200억의 수입을 올린 관광 수입만 1인당 얼마예요? 4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거예요. 아기부터 갓난 1살짜리 0살짜리부터 할아버지까지 인구 전체 주민이 평균 4천만 원씩 수입을 올리는 관광 수입만 본업 말고 그런 마을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요거는 혹시 제주도 가면 노란 호박 보셨나요? 혹시 미술관 가서 앞에 잠깐요. 여기 볼게요. 요거랑 아까 그게 같은 일본의 여자 조각가가 만든 거예요. 야요이라는 그 일본의 조각가가 만든 호박인데 엄청 유명합니다. 이거. 그래서 제주도에도 이 호박이 있어요. 똑같아요. 생긴 게. 크기만 좀 작지. 그래서 요것도 같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그 미술관이 정경입니다. 아까 고개했던 그 베네사 하우스가 이거고요. 여기가 미술관이고 지추 미술관. 이렇게 언덕 위에서 올라가면 경치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
나오시마를 살리는 원동력이 된 거죠. 그러더니 지금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이 정말 다 떠나고 폐강이었던 이 나오시마가. 그래서 여기도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에요. 이게 뭐같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예? 이게 뭘까요? 불끄머? 이게 아파트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게 다 창문이고요. 이 안에도 창문이 보이시죠? 창문. 근데 이게 아파트인데 이 밑에가 무엇일까? 알아요. 요 밑에. 요거는 그림이에요. 위에는 이렇게 조명도 있고 요게 뻥 뚫렸어요. 사람들이 일로 지나가고 저쪽 끝으로 반대로 나옵니다. 밑에가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 아시겠죠? 아파트 밑에 전통시장을 만들어 놨어요. 예. 우리말로 하면 주상복합이죠. 근데 이런 가게가 아니라 여긴 전통시장이에요. 현대식 전통시장. 여기 가면 별의별 거 다 팔아요. 생선 팔고 뭐 김치 팔고 뭐 야채 팔고 다 팔아요. 치즈 팔고. 그리고 여기 주민들은 이 창문을 통해서 시장 구경하고 내려와서 시장 보고 그럽니다. 이게 1,000억 들은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있죠? 말고 옆에 1시간 정도 가면 로테르담이라는 동네에 이 마켓 홀을 만들었어요. 마켓 하면 시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켓 홀을 만들어서 우리 세태에 가는 로테르담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그 시장과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만든 게 이 마켓 홀이에요.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도 막 전 세계 대통령이 다 오네. 전 세계 대통령이 다 오니까 누가 와요? 공무원들이 다 와. 전 세계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갔다 와서 너 한번 갔다 와봐. 그러니까 전 세계 공무원이 다 왔다가요. 그래서 유명해져 가지고 지금은 여기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1년에 2천만 명이 넘어요. 요 마케터를 보러. 요 하나. 본전 다 뺐죠. 그렇죠? 근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 옆에 요런 집을 만들었어요. 큐빅 하우스라고. 요 집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 장난감처럼 생겼는데 들어가 보면 평평하게 돼 있는데 밖에서 보면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 장난감처럼 지어놓은 이런 집들이 쫙 늘어져 있습니다. 이 큐빅 하우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테르담이 지금은 암스테르담 못지않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제2의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인구도 얼마 안 돼요. 여기도 한 30만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 멀리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가 왜 유명했냐면 말매라고, 혹시 말매의 눈물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말매의 눈물. 여기가 조선업으로는 세계 1위였어요. 말매가. 조선업, 세계에서 조선업 1위였던 동네인데 조선업이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왜? 중국, 한국 때문에, 일본 때문에. 인건비 싼 중국, 한국, 인도로 다 배를 맞추니까 이 인건비 비싼 북유럽에서 조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간 거야. 정말 망했어요. 세계 조선업 1위인 이 말매가 망해서 조선소가 문을 닫았어. 조선소가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삶에 살던 사람들 다 여기서 근무했는데 다 떠난 거야. 없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었어. 이제 일자리 찾아 갔겠죠. 그리고 남은 거는 뭐만 남았어요? 크레인들. 그 조선소에 남아있던 높은 크레인들 있죠. 이런 것만 덩그러니 남아있어. 철거하려도 돈이 많이 들어 철거를 못해. 그래서 이 말매 시에서 경매를 붙였어요. 그 크레인을 얼마에? 1달러. 1,000원에 1,000원. 1,000원에 1달러에 경매를 붙였어요. 그래서 1달러에 낙찰이 됐는데 누가 가져갔냐면 현대가 가져갔어요. 현대. 우리나라 현대 중공업 있죠.
그거를 가가지고 1달러 주고 사가지고 가서 실어가지고 와야 돼, 우리나라로. 그래서 우리나라 그 현대상선이 가서 그 큰 그 조선 배를 만들던 그 크레인들을 다 철거해 오니까 말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죠. 아, 이제 우리 망했다. 그나마 저것까지 뺏겼구나. 1달러에 1,000원에 1,000원이 이게 돈이에요. 그래서 말매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원통에서 울었다. 그래서 그게 말매의 눈물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현대가 그걸 가져오는 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다시 부흥을 해야지 해서 만든 것들이 바로 요 터닝 토로소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이게 건물이 90도 트위스트 틀어져 있어요. 저 만들기도 어려워. 이런 걸 만들고 이 말매에 가보면 거리를 아주 친환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자. 그래가지고 물과 바다와 들이 어울려주고 초원이 어우러지는 그런 동네를 만들자 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끝에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 하면 스웨덴 말매예요. 여기 말매. 그런데 이 건물도 진기명기에 어떻게 저걸 90도 틀었을까? 그래서 이름이 터닝이에요. 터닝은 돈다는 거죠. 돌아가는 건물이에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말매를 또 찾아가고 있어요. 작은 동네에 인구도 얼마 안 돼요. 여기 말매는. 옛날에는 부흥했지만 다 떠나고 없어. 근데 지금은 다시 유입되고 있어요. 인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와요. 그 나라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나 저기 가서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집 팔고 다 팔아서 여기로 이사 갑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기 말매가. 네, 예. 아니에요. 건물을 틀어놨다는 얘기예요. 예. 네, 예, 예. 건물인데 이것도 예. 아, 이게 제가 찍었는데 잘못. 예. 이거는 건물이에요. 이게 지금 되게 40층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건물인데 건물을 틀어놓은 거. 이게 돌아가는 건 아니고 이게 90도에 틀어놨습니다.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예. 이름은 터닝 토로스인데 이렇게 트위스트처럼 이렇게 틀어놨다는 얘기죠. 가보면 뾰족 서 있어요. 나머지는 다 3층, 4층도 안 되는 건물들인데 요거 하나만 불쑥 튀어나와 있어요. 말매가. 그래서 말매 어디 가도 이 건물은 다 보입니다. 아주 멋지죠. 요 옆에 주변 환경도 정말 멋져요. 그래서 이거 보러 많이 갑니다. 하긴 저도 이 촌놈이 저기까지 갔다 왔으니까 뭐 말할 거 없죠. 자, 이건 뭐 같아요, 여러분들? 탱크. 예, 아, 탱크 좋죠. 이게 집이에요. 집. 근데 그냥 집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세계에 여기도 대통령들 안 가본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 유명한 집이에요. 개인 집이에요. 예. 이게 건축가가 여기 집도 쓰고 자기 사무실도 쓰고 있는 집 겸 사무실인데 헬리오트롭이라는 거는 뭐냐? 헬리라는 것이 태양이란 뜻이에요. 태양을 따라 돌아요, 이 집이. 태양을 따라서 아침 해 뜰 때 동쪽으로 있다가 해질 때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루 종일 태양을 따라 돌아가요. 해바라기죠. 근데 여기 보면 아시죠? 이게 뭐예요? 태양광. 여기도 다 지별판이 다 태양광이에요. 이 집은 태양열로 전기를 다 쓰고 남아서 전기를 팔아요. 친환경이죠. 신재생 에너지. 유명한 집이에요. 어디냐면 독일에 가면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작은 동네예요. 작은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 이 헬리오트롭을 져서 세계의 각국 대통령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에 가면 누가 간다? 공무원들이 다 가요. 여기를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갑니다.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건축가는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이 마을에 뭐가 생겼냐면 전 세계에서 오는 대통령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교육장소를 만들었어요. 1년에
수백만 명이 와요. 교육을 받으러.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수천만 명이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수백만 명. 교육 장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해요. 비싼 등록금을 받아. 하루에 얼마인지 아세요? 20만 원. 하루 교육 받는데. 교육을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이 태양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요걸 모델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동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네가 됐어요. 프라이부르크, 이름도 잘 모르는 동네인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친재생 에너지 하면 프라이부르크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동네가 됐어요. 이거 건축비는 좀 들었지만 뭐 얼마 안 들었겠죠, 그렇죠? 개인 집인데. 그런데 이게 랜드마크가 되고 있어요, 이 동네에. 이 프라이부르크를 먹여 살려요, 이게. 자, 요거는 스위스에 있는 바젤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정말 이름도 몰라. 스위스의 바젤이 뭔지 알았어요? 모르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러한 건물을, 이것도 미술관인데 그림이 좀 이게 확대하니까 좀 흐리게 나오는데 이것도 유명한 건축가 프랑크 게리가 만들었어요. 이 프랑크 게리 누가 아까 어디서 나왔죠? 구겐하임 미술관. 아주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우리 서울에 가면, 이태원에 가면 삼성 미술관이 있어요. 삼성에서 지은 미술관. 삼성 미술관도 프랑크 게리가 건축했어요. 그만큼 유명한 건축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뭐 해놓으면 특이해. 아, 프랑크 게리가 했네? 가보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요 조그만 스위스 바젤이라는 동네, 이름도 잘 모르는 동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이거 보러. 미술관 안에 전시된 거 보지도 않아요. 이 건물 보러 와요. 건물 보러. 이게 랜드마크예요. 여기는 인구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많아야 몇만 명 될까 이 동네. 스위스는 워낙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근데 1년에 찾아오는 게 인구보다 수십 배가 더 많아. 여기 이거 보러. 이거 뭐라고 이거 하나.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건축도 보고 여러 가지가 봤는데 그럼 과연 건축물들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랜드마크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랜드마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러면 우리 대천에 또는 보령에 뭘 만들어야 좋을까를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뭔지 아시죠? 네, 인어공주.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인어공주? 아유, 가보지 마세요. 그냥 사진으로 보시는 게 100번 나요. 죽는 게 아니라 실망 대실망, 아주 폭망합니다. 갔는데 딱 요거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 그냥 바닷가에. 그리고 요게 크지도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3cm. 큰 거 같죠? 어린애기 저 깐난 애기 초등학생 1학년도 안 된 그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유명해요?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죠. 안데르센 동화의 인어의 공주, 그렇죠? 그 인어의 공주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데르센이 이 나라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의 어린이들, 어머니들이 애들 모시고 와서 야, 여기가 그 동화에 나오는 안데르센이 지은 인어 공주다. 막 사진 찍는 거 이렇게 애들 데리고 와서 막 단체로. 여기 1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이거 별거 아닌 요거 하나 보고 사진 하나 찍으려고. 정말 저는 세상에 가본 것 중에 제일 실망한 데가 여기예요. 그러나 상징성이 있잖아요. 나도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인어공주를 만나고 왔다라는 상징. 그렇죠? 이것도 원래는 동화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조각가 에릭센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자기 부인의 조각이야. 근데 그걸 인어라고 한 거죠. 인어공주라고 해서 여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00년 동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여기 1913년에 만든 거예요. 이게 100년도 넘었어요.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한테 다 보여줘. 유럽 사람들은 가자. 그러니까는 100년, 200년, 300년, 500년 돼도 아마 여기 올 거예요. 왜? 동화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렇죠? 별거 아닌데도 이런 인어 공주,
안데르센이 지었다는 그 상징성 때문에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자, 다음 또 놀랄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죠? 그렇죠?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근데 셰익스피어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영국 사람이죠. 영국인데 여기 이 집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탈리아에 있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로미오와 줄리엣은 영국 사람인데 이탈리아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집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교통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여기를 왔다 갔어? 그 셰익스피어가 여기를 와서 보고 갔나? 이 집주인이 이태리의 베로나라고 하는 저기 베네치아 아시죠? 베니스에서 서쪽으로 1시간 좀 넘게 차를 타고 가면 베로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이태리에. 근데 거기에 있는 집인데 이 건물 주인이 이거를 하면서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 그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집이다라고 우긴 거야. 자기가. 검증이 안 됐어. 지금도. 불가사의야. 그러면 셰익스피어가 이걸 와서 보고 갔는지 그것도 아니야. 근데 우겨요. 그리고 묘사한 글이 비슷해. 그 책에 나오는 발코니, 그 로미오가 밑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줄리엣이 뭐 막 하고 이 장면, 그거 하려고 여기 서 있는 거. 이 여자도 밑에 남자가 사랑을 고백하겠죠. 여기에 사랑 고백하고 하러 어마어마한 연인들이 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 집에 가보자. 이태리 영국에서도 와요. 영국 사람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집에 가자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줄리엣의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주인이. 그리고 가슴을 만지면 사랑이 맺어진다 해가지고 매일 여기 가슴을 만져 여기가 노랗게 달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걸 하는 거야. 그리고 요 입구에 보면 열쇠를 걸어놔요. 사랑을 징표라고 해서 우리 헤어지지 말자 해서 이름 써가지고 열쇠를 걸어놔요. 여기에 1년에 한 500만 명이 넘게 옵니다. 이 집만 방문하는데. 베로나라는 작은 동네에 인구의 30배가 매년 찾아와요. 어마어마한 시설이죠. 별것도 아닌데 보시면 별거 아니잖아요. 이 발코니 하나와 이 동상 하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이 있고 우리 여기 가면 사랑이 맺어져. 우리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세계의 많은 연인들이 여기를 찾아옵니다. 기차 타고 배 타고 막 와요. 비행기 타고 10시간씩 타고 일부러 갑니다. 그래, 이게 바로 랜드마크입니다.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내면 돼요. 또 있습니다. 자, 우리 보령이죠? 바닷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특별히 마련한 겁니다. 바닷가에 어울리는 랜드마크 뭐가 있을까?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여기 있는 게 뭐 같으죠? 이게 이렇게. 이게 뭘까요?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 방파제. 예. 방파제 역할도 하죠. 이게 무슨 모양 같아? 이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건반 같이요. 이게 오르간입니다. 오르간. 이게 이해 가세요? 이게 오르간이라는 게? 바다 오르간 일명. 오르간이에요. 정말 소리도 나요. 가보면 소리 납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다 소리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음악 소리. 근데 바다에 이렇게 방파제처럼 만들어 놨는데 요 밑에 바다에 물이 왔다 갔다 하죠. 여기에 파이프를 심어 놨어요. 35개의 파이프를. 그 파이프가 굵고 좁고 길고 짧고. 그러면 뭐야? 파도가 치죠. 파도가 치면서 그 공명에 파도가 치면서 물이 쑥 들어오면서 공기를 밀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공기에 파도가 만들어내는 공기로 인해서 소리가 나요. 근데 그냥 별거 아니겠다 했는데 진짜
뭐 음악 우리가처럼 음악을 연주하는 건 아니지만 파이프 오르간에서 나온 소리 뿌뿌 이런 높낮이가 있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바다 오르간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저기 유럽 저 그리스 건너편에 있는 자다라고 크로아티아의 자다르라고 하는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바다 오르간입니다. 현재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잽싸게 지금 벤치마킹을 해서 만들고 있어요. 어디에? 여수가 만들고 있어요. 왜? 여수시장이 여기를 가서 보고 야 바다에 우리도 저런 랜드마크 하나 만들자. 시장님이 가서 보고 저거다 하고 막 무릎을 치면서 해서 아마 내년쯤에 준공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년에 준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한 발 늦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우리 보령에다 이걸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또 만들면 돼요. 더 멋있게. 그리고 이게 이것만으로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여기에 자다르 하면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뭘 하고 있을까요? 일몰을 보러 옵니다. 일몰. 이 안에 여기 방파제에 앉아서 바다 오르간 자연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자연의 아름다움 일몰을 보러 이렇게 옵니다. 어마하게 많죠? 이게 우리 김한태 의원님하고 우리가 재작년에 갔었어요. 재작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왜 이게 유명하냐면 일몰 다 똑같잖아. 어디 가나 가면 똑같아. 그런데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어요. 히치콕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여기를 갔다 오고 나서 자기가 글을 썼어요. 세계에서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는 자다르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냥 몰려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보면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멋있어 보여. 괜지 어마어마하게 와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김한태 의원님 모시고 갔겠습니까? 크로아티아를. 여기를 보러 가자. 그래서 재작년에 다녀온 거예요. 저희가.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아이디어예요. 이런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대천에 있는 해수욕장 갖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아니면 유명한 뭐 미국의 감독 데려다 놓고 너 글 한번 써라. 대천 앞바다가 최고더라. 아니면 뭔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죠. 미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 오르간 갖고는 부족하니까 히치콕 감독을 팔아먹는 거죠. 매 얘네 관광 책자에 보면 히치콕 감독의 얘기가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 히치콕 유명한데? 그 나도 가보자. 그 와보면 진짜 이쁘거든요. 일본 안 이쁜 데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바닷가에. 그렇죠? 근데 히치콕이 얘기했다니까 더 이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와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 지기 직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립니다.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 지는 거 봐. 그럼 배고프니까 가서 먹어야죠. 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냥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먹고 자고 가야 돼. 해졌는데 어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돈 쓰게 만드는 거야. 관광은 와서 돈 쓰게 만들어야 그게 관광이에요. 왔다 거쳐가는 거는 쓰레기장이 돼. 지나가면 쓰레기만 생기지. 머물러야지.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도 중세 도시예요. 가면 완전 중세풍이야. 근데 안 되겠다. 이거 갖고 부족하다. 사람들이 이것만 흥미가 없어. 그래서 또 만든 게 이거 보세요. 멋있죠? 근데 이거는 대천에도 있죠. 이 정도는. 그러니까 만드시면 돼요. 이야기는. 이게 지금 해지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해를 지면서 사진을 찍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데도 더 예쁘대. 자, 그 다음에 이거. 요게 지름이 20m 조금 넘는 LED로 만든 전지예요. 태양광 전지. 낮에는
태양으로 충전을 했다가 해만 지면 이게 불을 밝혀요. 이렇게. 이름이 태양의 인사입니다. 태양이 인사하는 것이다. 왜? 이 사람들이 낮에 와서 파이프 오르간, 바다 오르간 소리 들었어. 그리고 그걸 못 가게 하려고 일몰 야경을 만들어놨어. 세계 최고의 야경이다 해서 야경을 봤어요. 근데 보고 가니까 조금 밋밋해. 그래서 바닷가 바로 옆에 이걸 만들어놨어요. 낮 동안 태양에 충전한 이 빛을 여러분들은 마음껏 즐겨라. 그리고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명을 해놓으니까 뭐 남녀노소 여기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사진 찍고 밤새 즐기는 거야. 여기서 안 가요. 집에를 갈 수가 없지. 붙잡아 놓는 거야.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이 작은 동네에 길거리마다 막 인종박물관이에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 다 모여 있어. 조그만 동네, 아주 조그매요. 한 30분이면 동네 다 돌아. 근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만들 수 있는 랜드마크입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 바닷가 보령에도 뭐 이건 아니지만 바다 오르간 여수에게 뺏겼지만 우리는 바다 오르간이 아닌 바다 기타를 만들든지 바다 피아노를 만들든지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정말 특색 있는, 여기만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이것도 바닷가에 있는 조각상입니다. 손가락상. 이 모래예요. 모래에 손가락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유명한 칠레의 조각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 우루과이 아시죠? 남미의 우루과이라고 하는, 그 우루과이 몬테비데오가 수도인데, 몬테비데오에서 동쪽으로 한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변에 있는 조각상입니다. 동네 이름이 쿤타델 에스테라고 하는 조각상 동네인데, 이 쿤타델 에스테가 그냥 바닷가예요. 바닷가.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디나가 볼 수 있는 해변가예요. 근데 쿤타델 에스테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우루과이에서. 이제는 뭐 때문에? 저 손가락 5개 때문에. 요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여기도 우루과이를 가는 사람들은 여기를 안 거치면 안 돼. 우루과이 안 온 거야. 수도 몬테비데오는 안 가도 여기는 와야 돼 이제는. 그래서 요 조각상에 와가지고 올라도 타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 사진도 찍고, 손톱 위에도 올라가. 여기 보이시죠? 이게 나중에 훼손되지 않을까 싶어요. 걱정이 되는데 또 보충하겠죠. 근데 올라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모여서 사진 찍고, 여기 와서 숨바꼭질도 하고, 엄청난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별거 아니에요. 딱 그거 하나로. 그래서 우리 랜드마크는 꼭 돈이 많이 들어야 되고 정말 웅장해야 되고 커야 되고 꼭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작지만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멋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상징이 있다면 얼마든지 랜드마크는 가능하다.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이 옆 동네에 있는 호텔의 리조트예요. 리조트. 이게 원래 전체 모양은 이래요. 요 밑에 있는 요 사진이 전체 모양인데, 바닷가에 흘러다니는 그 나무 상자 있죠. 파도에 쓸린 나무 상자를 보고서, 아, 바닷가에다 저런 나무 상자들이 막 쌓여 있는데 지저분하잖아요. 그걸 보고 만든 거예요. 카사 푸에블로라고 하는 리조트인데 31년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저거를? 이거는 기계를 쓰지 않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직접 만든 건축이에요.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31년. 근데 엄청나게 유명한 리조트입니다. 동화 속에 와 있는 기분이죠. 들어가 보면 이게 사진이 너무 저기에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보면 동화 속 같아요. 우리 그리스에 나오는 그런 마을들 있죠. 하얀 집들, 그런 것처럼 동화에 나오는 집처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방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매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찾아오고 있어요. 카사 푸에블로.
이게 랜드마크입니다. 이건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손가락 상하고 이거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은 저 쿤타데 에스테가 지금 우루과이에서는 정말로 유명한 동네가 돼버린 거죠. 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것들, 이제 여행을 여기저기 뭐 유럽부터 여러 가지 다 했어요. 물론 다 더 좋은 데도 많고, 근데 이거는 제가 가본 것만 제가 한 거라 더 좋은 데 많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 가이드가 제 꿈이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학과를 잘못 정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는 전공이 법학이었는데 법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뛰쳐나와서 맨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세계를 많이 다녀봤어요. 그러다 보고 또 제가 아산시 의원을 3번을 했어요. 어린 나이부터. 저는 지금 시의원 3번, 도의원 1번, 이게 4선인데 16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를 발전을 시킬까 고민하다가 이게 정답이다, 랜드마크가 정답이다라고 제 나름대로의 주관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에 문예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 시절에 문예관을 짓자, 대신 조잡하게 짓지 말자, 멋있게 구겐하임처럼 멋있게 짓자. 그래서 예산을 세워라 했는데 처음에 뭐 300억, 200억 이래요. 그러면 그냥 공연만 하는 거지, 공연 안 하면 그 건물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좀 멋있게 더 짓자, 유명한 조각가도 좀 모시고 건축가도 모시고 와서 짓자 해서 올려서 지금은 1,000억까지 올려놨어요. 아산시 문예관은 1,000억짜리입니다. 이제 질 거예요. 아직 안 졌어요. 1,000억까지 올려놨는데 짓다 보면 더 들어가요. 1,200억이 될지 1,500억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예산은 1,000억으로 해서 BTL로 계룡건설과 협업해서 아마 이제 착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지어지면 아산의 랜드마크가 될 거예요. 아마 충청권에서는 최고의 멋진 문예관이 되지 않을까. 서울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걸 만들자. 1,000억? 아산시 시 예산이 1조 3천억입니다. 8%예요. 1,000억이면. 하지만 1,000억을 들여도 시민들이 행복하고 도시가 발전하고 수입이 생기면 1,000억 투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미술관을 져요. 도립미술관. 제가 미술관의 전문가예요. 건물만. 내용은 전혀 몰라요. 저 구겐하임 미술관 가봤지만 안에 들어갔다 실망했어요. 미술에 대한 문외한이야. 나 몰라. 저는 법학이 전공이라 미술이 뭔지 몰라요. 근데 건물은 멋있어. 건물만 찍다 온 거예요. 전 사진을. 아까 봤던 구겐하임 미술관 빌바오에. 저는 그런 미술관을 만들자. 그래서 양승조 도시장님한테 싸웠어요. 제가. 우리 김한태 의원 같은 문화복지위원회 하면서 제가 맨날 싸웠어요. 도지사님 이거 아니면 우리 예산 세워줄 수 없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고 제가 이거를 도의원들한테 전체 브리핑을 한번 했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동요가 된 거예요. 아, 맞다. 그래서 도립미술관도 300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700억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건축가 모시고 오자, 프랭크 게리한테 연락해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유명한 안도 다다오 연락해봐라 했고요. 유명한 건축가 5, 6명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미술관 짓는데 설계 좀 해줄 수 없겠느냐. 돈 주면 하겠죠. 그래서 설계비 보통 하는 것보다 2배, 3배 드려라. 2억, 3억 아끼려고 조잡한 건축 해가지고 그냥 비용만 들어가는 매년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랜드마크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그 지역을. 우리 보령 인구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랜드마크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는 그래도 천혜의 자원이 있어요. 바다가 있고 또 머드가 있고 또 섬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다 어울려서 정말 멋진 랜드마크 하나만 만든다면 여기 1년에 지금보다 한 10배의 관광객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노력해서 친절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좋고 또 맛있고 또 멋진 거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관광객들은. 그러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비행기 10시간, 12시간 타고 대천 앞바다 올 겁니다. 그런 랜드마크를 만드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 시간 소중한 시간을 내서 여기 오셨다는 것은 보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것보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손들에게 뭐를 남겨줄까? 프랑스 파리가 에펠탑을 남겨줘서 100년이 넘게 자손 대대로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그런 랜드마크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산에서 제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 아산에 그런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만들고 찾아다니고 제 돈 들어 다닌 거 이거 다. 우리 도의원들 1년에 여행 해외 연수 간다 그러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제 돈 대고 다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한태 의원님도 모시고 다녀요. 의원님 우리 어디 한번 가보죠. 돈 내세요. 돈 내가지고 둘이 가고 넷이 가고 이래요. 저희. 그리고 다녀보는 거. 가서 봐야 의원들도 공부가 되죠. 보지 않고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 그리고 제발 시의원, 도의원들, 뭐 국회의원들 해외 연수 가는 거 뭐라 하지 마세요. 보고 와서 그만큼 성과를 내라. 대신 그거를 질책하세요. 갔다 와서 뭘 했는지 그걸 따지세요. 가는 것 자체를 묵하지 마세요. 가라고 하고 성과 내라.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바다에 어울리는 이 대천 보령에 어울리는 랜드마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많이 생각해서 해 주신다 그러면 아마 정말 말씀드린 대천 보령 정말 더 멋진 동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요. 또 지루하실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제가 두서없는 얘기 이렇게 쭉 장황하게 늘어났는데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이게 제 결론입니다. 건축물 하나가 도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게 빌바오 효과입니다. 빌바오 이펙트라고 합니다. 빌바오라는 동네 때문에 생긴 경제 용어예요. 이게 얼마나 이 빌바오라는 동네가 보잘것없는 동네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의 경제 용어로 쓰이고 있어요. 빌바오 이펙트라고. 이것 때문에 빌바오가 유명해져서 대통령이 다 가요. 빌바오에. 구겐하임 미술관 보러. 미술관 보는 게 아니라 미술관 건물을 보러 가요. 밖에. 안에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저도 뭐 있는지 기억도 잘 안 나. 솔직히 가봤지만 안은 똑같아요. 솔직히 뭐 누구 그림인데 작품이 누구 건지 내가 알아? 몰라요. 근데 이것만은 기억이 나요. 이 건물, 티타늄 건물. 해질녘에 노란색 티타늄이 햇볕을 쫙 반사를 하는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황홀해. 그냥 빠져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빌바오 이펙트라고 하는 요게 경제용 공식 용어가까지 됐어요. 동네 이름 따서. 대천 이펙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보령 이펙트. 보령 효과. 여러분 아시겠죠? 네. 한번 함께 노력하는 우리 충남 또 특히 보령이 되시기를 저는 기원드리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거는 이만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나는 저기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느냐 하시는 분, 네. 아까 네. 일몰, 선셋, 그 광경지 한번 더 보여주세요. 오케이. 여기요. 아니면 요거? 요걸? 네. 아까 봤던 우리 김한태 의원님 오셨네요. 의원님 저기 기억나시죠? 자다르 우리 갔던 크로아티아 자다르. 질문 받겠습니까? 네. 이게 자다르의 야경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아산인가요? 네. 아산에 그 지중해 마을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네. 지금 현재 또 운영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을 건데 지중해 마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네. 근데 제가 한번 가니까 되게 썰렁하더라고. 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썰렁한데요. 지중해 마을을 만들게 된 사연이 있어요. 처음에 거기가 삼성에서 그 공장을 지면서 이주자 택지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져야 되는데 그 주민들이 뭐 먹고 사느냐. 그동안은 포도 농사 짓고 해서 그나마 살았는데 땅만 주니까 그럼 뭘 먹고 살아요? 농사 짓던 분들이. 그래서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 지역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동네를 좀 멋진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 해가지고 탄생한 게 지중해 마을이에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시의원이었고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 그리스에 있는 가면 이태리 있죠. 그런 데 가면 섬에 있는 산토리오 그런 데처럼 했으면 좋겠다. 페인트도 이제 이쁘게 건물도 모양은 냈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는데 그래도 밤에 보면 야경도 이쁘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드라마도 찍었어요, 거기서.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오는데 그래도 주말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탕정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나마 지중해 마을 하면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막 올리니까 그래도 여기 각지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보고 싶은 사진 있으세요? 질문 없으면 한 가지만 더. 네, 예.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노르테르담인가요? 네? 로테르담, 예. 거기에 마케돌 있잖아요. 네. 그 마케돌은 그 아파트를 짓고 아니면은 그 어떤 도시 재생의 의미로 그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지을 때 같이 시장과 겸해서 지은 건지.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원래 여기가 장이 서던 자리예요. 우리가 말하는 5일장 있으시죠? 여기도 유럽 외국에도요. 우리처럼 장이 서요. 썬데이 마켓이라고 해서 일요일 날 장이 섭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데 지금도 서요. 근데 여기도 장이 서던 자리에 어떻게 하면 이 도시에 조금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 로테르담으로 몰고 올까 고민을 했는데 암스테르담은 매어 터지는데 로테르담 오지를 않아. 사람들이 멀지도 않은데 1시간인데 기차 타고 차 타면 1시간인데 안 와요. 그래서 답답하다. 그 많은 몇 천만 명이 와요. 암스테르담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1년에 5천만 명이 넘습니다. 5천만 명 중에 10분의 1만 와도 500만 명인데 500만 명커녕 100분의 1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장의 개념을 떠서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장을 만드는데 그냥 장을 만들면 안 되겠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사람도 살고 또 본전도 빼야 되잖아요. 이것도 1,000억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요 밑에 가시면 여기는 지금 밤이라 안 보이는데 이게 유리예요. 밤 되면 투명하게 안에 다 보여. 낮에는 안 보여요. 선글라스가 돼버려. 검게. 밑에만 보여. 이게 출입문이고 바깥에 저쪽도 출입문인데 지금 밤에 불을 켜서 안에가 보이는 거지 낮에는 안에 안 보여요. 밤에 돼야 불 켜면 이렇게 위에 그림들 보시죠. 물고기도 있고 바닷속을 형상화한 건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마케토를 만들어 놓고 옆에 큐빅 하우스 있고 또 옆에 또 하나 있는데 사진은 제가 안 갖고 왔는데 펜슬 하우스라고 해서 연필같이 생긴 건물 하나가 또 삐죽하게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쪽으로 좀만 가면 3분도 안 되는 거리에 그 큐빅 하우스가 있고 펜슬 하우스가 있어요. 연필처럼 이제 연필이야. 큰 연필. 이런 건물을 딱 해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거. 아까 얘기했죠? 대통령이 오니까 공무원들이 다 와 전 세계. 그래서 여기가 관광지로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이 시장의 장사꾼들은요. 장사하는 분들은 이 손님 받느라고 구경 오는 사람이 더 많아서 물건 사는 사람보다.
사지도 않으면서 지나잖아요. 그래도 친절하게 대해주죠. 어서 오세요 하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 때도 이름을 마켓 홀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네덜란드 말 마크홀 이런데 영어로 하면 마켓 홀입니다. 영어로 마켓 홀. 이거 아주 한번 꼭 진짜 암스테르담 가실 때 여기 꼭 로테르담 한번 가보세요. 정말 보기보다 더 멋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가면 뭐 장도 보고 뭐 빵도 사 먹고 뭐 햄버거 사 먹고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안에.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아파트예요, 아파트. 이 창문으로 사람들이 장을 구경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위에 여기도 창문이에요, 다 여기 다 꼭대기도.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거는 뭐냐 물어봤더니 이것도 창문이래요. 그러면 창문을 밑으로 내다보는 거지 그 집에서. 예, 여기도 집이잖아요. 여기 내가 보기에 펜트하우스 같아, 넓은 집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창문으로 내다보는 거, 밑을 내다보는 거. 이렇게. 아이디어 기가 막히죠? 1,000억인데 이 1,000억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요 셀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해. 네. 로테르담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러 오는 거예요. 네. 네. 또 혹시 질문 이제 없으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꼼짝 안 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고, 야 정말 제가 보령 시민들이 대단하다,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 아산도 더 열심히 하고 또 기회 되면 보령 자주자주 놀러 와서 앞으로 얼마 어떤 랜드마크가 생기는지, 만약에 뭐 하나 생긴다면 저거는 여운형 때문에 생긴 거야,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